자, 이제 200페이지 하겠습니다. 건축 규제, 건축 제한입니다. 이 법이 있는 주된 목적이죠. 자, 건물 지을 때 크게 보시면 네 파트가 있습니다. 대지의 조건, 또 이 대지가 도로에 붙어야 됩니다. 도로의 조건, 또 보시면 구조의 안전성, 그 다음에 필요한 설비의 어떤 갖춤성을 갖춰야 허가납니다.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가 기본적인 건축법에 있는 건축 제한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대지하니까 일제 계속 나왔지만 대지의 면적, 1필지, 1대지, 대지란 것은 대지의 범위는 1필지, 1대지다. 또 대지의 면적하면 대지를 수평 투영하면 되겠다. 배웠습니다. 또 대지의 어떤 지금 안전 나와. 건물 짓는 땅 대지도 안전해야 지어질 건물도 안전합니다. 대지 안전 조건 나오죠. 일단 첫 번째 대지는요, 기본적으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아스팔트, 시멘트에서 빗물이 넘쳐나면 땅이 물러져 건물이 위험입니다. 다만 그래서 배수의 문제가 없거나 방섭이 필요 없는 식의 어떤 건축물 건축할 때는 도로 밑에 있을 수가 있다. 배수구를 잘 만들고 방섭 필요 없을 때 가능하다 합니다. 자, 또 섭지라든지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에서는 바로 건축 못합니다. 흙을 부어서 성토를 하고 집안 개량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또 붕괴 우려 있는 송괴 우려 있는 토지 옆에서 건축을 할 때는 옹벽 등 설치 등에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답니다. 이때 옹벽 설치의 어떤 조건은요,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 되면서 그 경사지 높이가 1m 이상 될 때부터 옹벽을 설치한다. 또 이 옹벽 자체 높이가 2m 이상이면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지에서 조건 안전 말고 두 번째, 대지의 환경 조치, 조경도 필요합니다. 이 대지의 조경이 필요한 것은요, 건물 넓이가 아니고 땅 넓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요, 보통 10%, 어떤 것은 5%, 또 어떤 것은 20% 이상의 조경, 화단을 꾸며야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대지가 200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이것들은요, 면제된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면은 조경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농촌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녹간농자, 도시 내에서 녹지와 도시가리 농림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일대는요, 조경이 필요 없어. 단 지구 단위 계획이다. 건물을 많이 지을 것이다.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염전 토지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나무는 못 심어요. 축사, 나무 필요 없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가설 건축물인데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나무 필요 없습니다. 자, 또 5번, 6번 보시면은요, 공장이 뜨죠. 공장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대지 면적이 5,000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셋 중에 하나만 딱 걸리면 나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자, 또 6번 보시면은요, 물류창고 있죠. 물류시설. 이것이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필요 없다. 단, 요 물류 창고가 주택가 주구나 또 상업지역 등 안에 있으면요, 도시명 물류죠. 나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 또 관광자 붙구나 골프자 딱 붙으면요, 조경 필요 없다. 해서 요것들은 조경이 필요 없는 것들 시험에 잘 뜹니다. 꼭 봐주시고요. 다음에 3번 보시면 건축물 조경할 때는 말입니다. 이 건물 밖에 대지 한쪽 편에다가 조경을 심는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땅에다 심으라 그랬죠. 근데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은요, 면적이 얼마이든 간에 관계없이 3분의 2까지를 조경으로 인정을 딱 해준다라고 합니다. 인정해줍니다. 인정받으니까 그 땅에 설치할 필요 없느냐? 인정받는 요 가지고 땅에 설치할 것을요, 대체할 때는 땅에 설치할 어무 설치 면적의 100분의 50, 2분의 1이죠. 요까지만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옥상에 아무리 넓게 하늘공원 뭐 이렇게 설치한다 할지라도 땅에는요, 어무 면적의 반은 심어라.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으니까 옥상 부분 조경 설치한 면적의 3분의 2 인정을 해주고 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조경 업무를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3분의 2, 100분의 50. 자,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공개 공지 등이죠. 쉼터다 보면 돼요. 쉼터. 어떤 큰 건물 지을 때 보시면 건물 바깥쪽에 보시면 그 일반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 공개 공지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조경나무 좀 심고 이렇게 의자 놓은 장소들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공개 공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설치는 모든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1준위, 상준위 보이죠?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주거지역,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 아니고 중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전부 다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이든 일반 상업지역이든 유통상업지역이든 또 근린상업지역이든 상업지역은 다 포함이 된다 해서 1준위 상준위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필요 없습니다. 또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필요 없습니다. 농촌 필요 없습니다. 1준위 상준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또 그런데 모든 건물이 아니야. 이 중에서도 일반인들, 외부인들의 출입이 잦은 많은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극장, 종교시설, 교회, 판매시설, 각종 백화점, 이마트 말합니다. 농수산물 시장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왜 새벽 장사 하시죠? 안 쉬십니다, 그분들. 운수시설은요, 화물용 말고 여객용 시설, 터미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들, 관광 숙박시설 말하면 일반 모텔 말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보통 업무용 빌딩들이 바닥 면적으로 5천 이상을 쓰고 있으면 이런 용도에 쓰는 건물 밖에 대지 안에 한쪽에 공개 공지를 놓아야 됩니다. 자, 설치 면적은요, 이 건물 면적이 아니고 이 땅 넓이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결정한다. 10% 이상이 아닙니다. 조경은 10% 이상, 5% 이상인데 이것은 10% 이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그럼 우리가 어차피 큰 건물들 위에처럼 조경이 필요합니다. 이 설치한 조경이 공개 공지로 대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도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필로티에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보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 혜택을 줍니다. 혜택이 뭐냐 하니까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내에서 완화할 수가 있는데 그 완화 내용을 딱 보니까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이 아까우면 연간 60일까지 내에서 해당 건물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활용. 해서 무슨 판매 활동 한다든지 활용을 연간 60일 내에서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십시오. 자, 또 오른편을 살짝 보시면 시험에 잘 뜨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을 어떤 건물 신축합니다. 근데 설계 보니까 리모델링 하기 쉽게 신축 설계해서 허가 신청했다고 왔네요. 그러면 이 경우도 용이 100분의 120% 1.2배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리모델링 쉽게 구조로 설계되어진 공동주택 신축할 때 요청하면 용이 100분의 120% 완화해준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AI 건물이죠. 친능형 건축물 인증제. 외부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실내부를 이렇게 온도라든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인정을 딱 받은 건물이 있으면 조경 용적률 높이지 않을 15%의 혜택을 줍니다. 조경은 빼주니까 100분의 85일 것이고 높이와 용적률은 더 주니까 100분의 115의 이 혜택을 주겠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4번 보시면 대지의 분할 제한 참 중요하죠. 건물이 있는 요 대지가 있어. 땅이 좀 넓다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이자 땅 주인이 이 땅을 쪼개어서 따로 활용하거나 팔려고 합니다. 이럴 때 건물이 있는 쪽 요쪽 편, 건물이 있는 쪽 요쪽 편의 이 대지 넓이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하다 해서 이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는 땅의 최소한 넓이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건물이 있을 때인데 건물이 없을 때는 다른 법에서 또 똑같이 제한합니다.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대지로서 건축물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요 정도 땅 넓이는 필요하다. 꼭 암기를 해주세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필요하다. 상업지역 150이 필요하다. 공업지역도 150이 필요하다. 녹지는 200이 필요하다. 기타 농촌들 관리 농림자연보존지가 60이 필요하다 해서 요 이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한다. 미달 금지지 요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바로 대지에서의 조건 넓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오른편 보시면 아주 넓게 이쪽이 1000제곱미터 이렇게 크게 땅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른 법 제한 때문에도 간접적으로 분할도 제한됩니다. 그래서 대건이가 공룡이다. 전 대건이가 공룡이다. 이렇게 저는 요입니다. 대지 도로와의 관계, 접도 의무, 분할해야 하면 이쪽 편이 도로에 붙게 하라. 이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이 땅이 이쪽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 땅을 분할해도 남는 부분, 건물 있고 그 남는 땅 부분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맞추어라. 또 대지 아래 공지 밑에 보면 나오죠. 앞뒤에 띄우는 거, 띄우는 요구 위반하지 마라.
또 건물 높이 제한 요것도 맞춘다는 하에서 분할이 가능하다. 이 의미가 또 포함되어서 대건이가 공용이다. 간접적인 분할 제한입니다. 해서 보시고 또 5번 보시면 대지 안에 공지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이면 건축선을 넘지 않게 인접 대지에 넘지 않게 바짝 붙여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요. 여기 있는 건축선에서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도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가운데 이렇게 앉히게 하는 바로 요 내용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이때 띄우는 거리 보시면 최고로 6m 이내 안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게 한다.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건물마다 참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굳이 보신다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이 범위 안에서 지방조리에서 띄우게 하더라. 이건 하한선을 주로 맞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띄워야 자기 땅에서 바짝 못 붙인다. 좀 띄워야 된다. 대지 안의 공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6번 보시면 맞배 건축. 그러면 이 대지간의 수로 인접하고 있으면 건물을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요, 바짝 붙여서 50cm 이내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맞벽 건축이라고 합니다. 맞벽. 자, 맞벽이니까 불붙기 쉬워.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와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하라. 또 그게 칠하는 마감 재료 있죠? 이것은 불연지력, 불타지 않는 시멘트 이렇게 하라.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곳이냐 하니까 맞벽이 가능한 곳은 상업지역들을 보시면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상업지역이니까 붙여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주거지역도 합의가 되어지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어. 원래 안 되지만요. 또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맞벽 가능하다. 또 지방조리에서 정해주면 맞벽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맞벽 가능한 지역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가 바로 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고요. 202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지 다음에 도로의 조건이 있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